오늘은 제70주년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이며 대한민국입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내란 속의 윤석열이 총칼로 헌법과 국회를 유린한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맨몸으로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출발은 내란 속의 윤석열과 내란 세력, 부정부패한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후한무치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법정 최고용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악용하고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와 집사, 법사 일당들을 하루빨리 체포해서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해병대원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자격미달의 장성들과 숨어있는 범죄자들도 모조리 찾아내 추상같이 단죄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과 전 세계에 확인시켜주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외교는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미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쌀과 소고기의 수입 규제 완화, 유전자 변형 작물의 수입 허용 등 시장 개방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거처럼 힘과 동맹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미 협상은 철저하게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관세 인하를 관철해야 합니다. 둘째,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주권,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라면 할 수 있습니다. 국난극복의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 국민을 믿고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100% 만족하는 결과는 없다고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은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살리는 현장 중심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어제 당정이 함께 물가 상황과 폭염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역시 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혁신, 현장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혁신, 기업, 노동자의 상생을 위해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서 위기 극복, 민생 경제 회복의 답을 현장에서 찾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효능감 높은 정책과 입법으로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우리 헌법과 사법체계에 대한 능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세 번째 강제 구인도 거부하면서 옥중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실체적, 절차적 위법, 부당한 점을 다투겠다고 하는 궤변에 우리 국민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 형법이 가장 엄정하게 처벌하는 내란 수교의 혐의를 받는 최악의 범죄자 아닙니까? 더욱이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 자 아닙니까?
이런 악질 범죄자를 구속하지 않고 누구를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특검 조사는 거부한 채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나탄을 접견하려고 했습니다. 법원은 단호한 결정으로 우리 헌법과 사법체계의 지엄함을 선명하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법은 결코 저절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국민의 피와 땀, 희생과 투쟁의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전두환, 박근혜, 윤석열 등 헌법을 유린했던 불의한 권력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민주당은 위기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고 정치, 외교,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내란의 부역자들을 청산하고 위대한 국민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국민께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족 그리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은 쿠폰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말이지 이 소비 쿠폰이 우리 내수 경기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25만 원 필요 없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합니다. 제 카운터파트인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의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모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관한 과세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에 파탄난 재정 여건에서 정말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 아닙니까?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바는 있습니다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 위기 시기에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가계소득을 지원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정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년 부자 감세 정책으로 심각한 세수 결손과 경제 파탄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치권 일각의 흠집내기에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소비 쿠폰 지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소비 쿠폰을 혹여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과 경기도 등 17개 시군구에서 산사태 예보가 발령됐고 경기도에서는 옹벽이 붕괴됐습니다. 폭우로 경부선과 서해선 등 일부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폭염으로 힘들었는데 이제 극한의 폭우로 국민의 안전과 농가의 피해, 교통 불편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당국과 지방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가의 제1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부 책임자에게 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엉터리로 대비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히 문책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만일 재난 책임자의 대비가 부실해서 인재가 발생한다면 당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